전기차 배터리의 발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배터리를 여러 개로 어떤 물리적으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에 연결해 가지고 자동차 속도를 따라 현재 있는 변속기 구조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연기관 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연료 양을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는 제 방식을 따라야 되고요.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뭐 석유로 움직이든 뭐 가스로 움직이든 아니면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든 간에 연료량을 따라서 프로펠 자기가 비행체는 프로펠러하고 자동차는 이렇게 그렇죠, 회전축이죠. 예, 회전축을 계산해서 연료를 그렇게 공급하는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현재 있는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것이 저는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격벽 처리해 가지고 한 개 문제 생기면 거기다가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리는 방안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개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속도를 높일 때마다 한 개에서 이것도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에서 다섯 개 배터리 많은 숫자를 따라서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을 갖다 분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어 놓으면 그 열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열의 폭주가 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열이 다른 배터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 열이 제법 에너지가 커지다 보니까 다른 배터리를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겨도 더구나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자동차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을 받거나 이랬을 때 거기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로 봐야죠. 분리막이 찢어졌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렇게 된다.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이게 열을 갖다 그런 배터리를 갖다 물리적으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여러 개로 분할을 시키면 9개든 10개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차 고속, 중속, 조속 있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배터리 한 개에서 갖다 쓸 것인가, 두 개에서 갖다 쓸, 세 개에서 갖다,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에 따라서 골고루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전기를 써주면 골고루 써주는 거죠. 발열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자동차 격벽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냉난방 시스템 하는 것을 현대 기아차에서 하셨는데 YTN에서 하시다가 어떤 중소기업체가 하다가 현대 기아차가 제 기술입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어떻게 때문에 주한미 대사관과 어떤 서울시와 인천시 이런데 지자체들이 정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현대 기아차도 광고 내셨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지적재산권협회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YTN의 제 기술이 지금 플라스틱 창문 그다음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에서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렇고 제 기술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렇게 비행체 좌우의 어떤 연료량을 틀리게 줘가지고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향하는 그런 기술도 쓰셨고요. 가변 프로펠러도 독일의 어떤 항공기 업체가 쓰시던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배터리의 전해질 구조를 안에다가 전해질만 전해질이 그 안에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파이프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관을 만들어줘요. 통로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존재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리튬이온도 이동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기술이 있어.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가는 제 기술이죠.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대중소 이렇게 해서 전해질 음극재 어떤 흑연 코코스 구조서부터 양극재 분말 구조부터 대중소 들어갑니다. 이런 기술을 쓰시면 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1차 배터리인데 여기서도 탄소봉이 있어요. 탄소봉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여러 겹으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아연판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 망간도 이렇게 가로 분말해서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꼭지도 2층으로 만들어 주면 전기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그 탄약 구조에서도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탄약의 어떤 장약 부분, 장약 넣을 때도 장약의 분말을 대중소 들어간다. 또 탄약 어떤 폭약 있잖아요. 그것을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것은 상업용 다이아마이트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기술. 현재 있는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쓸 수 있으며 같은 전파라면 서로 이렇게 스마트폰 번호처럼 번호만 틀리게 해서 다이나마이트를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TV 끼웠던 리모컨, TV 리모컨을 어떤
2층에 있어도 1층에 이렇게 현재 있는 어떤 적외선 방식이 아니고, 현재 있는 적외선 방식은 이렇게 셋탑박스가 있잖아요. 그럼 셋탑박스를 각도별로 이렇게 리모컨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개를 둬가지고 신호를 적외선 신호를 이렇게 수신하는 것을 그럼 각도별로 넓게 와이드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돼서 그렇게 하시면 일단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TV 리모컨 같은데 2층에서도 이렇게 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기능을 조작하거나, 이건 조명에도 쓸 수 있고 CCTV를 조작한 데도, 이런 데도 무선 CCTV 조작이든 이런 것에도 쓸 수 있습니다. CCTV 조작, 기타 어떤 사물 인터넷 조작에도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파를 각각 수신하는 방법으로 리모컨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똑같이 쓰거나, 컴퓨터 통신, 컴퓨터에 무선 통신기를 둬가지고 할 때도 같은 전파다 그러면 그 안에 스마트폰 100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송수신 구조로 삼는다는 거죠. 번호만 틀리게 해서. 또는 서로 이렇게 AM, FM 라디오를 여러 개 우리가 청취하잖아요. 그런 걸 한꺼번에 수신할 수는 없느냐, 또는 송신 수신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컴퓨터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하거나, 유성 통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이게 다른 KT뿐만 아니라 SKT 것도 이렇게 신호를 잡을 수 있거나, 인터넷 회사가 만약에 무선으로 인터넷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이동 통신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동 통신 회사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회사가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무선으로, 그리고 스마트폰 이동통신처럼 이렇게 중계 기지를 많이 둬가지고 망을 인터넷망을 열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대1 인터넷 채팅 방식 1대1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고요. 또 수만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루 자기가 동영상 제작했다, 하루 10개를 이렇게 틀어주면 방송국 채널이 되는 거, 20개도 되겠죠. 틀어주는 게. 그래서 방송국 채널을 100개도 500개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블로그 홈페이지 만들어서 광고하거나 상품 팔거나, 이런 각종 퀵 서비스라든지 배달 서비스, 큰 데는 이렇게 슈퍼마켓 같은 거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하면 페이스북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전 세계 플랫폼을 가진 데서 전 세계 아마존이 생겨버리는 거. 전 세계 슈퍼에서 다 배달을 해보세요. 퀵 서비스, 화환 서비스, 쇼핑몰 얘기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도 이렇게 유선 전화하고 스마트폰 연결하면 실질적인 기능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애플하고 하셨어요. 쇼핑몰도 만드셨고 큰 돈을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 제 기술인데,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소스, 어떤 소라 이 기술에서도 어떤 구성 요소,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에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1루, 2루, 3루, 이렇게 전광탑, 관중석, 잔디, 이런 구성 요소를 추가를 시켜 갖고 스토리를 전개하거나, 야구 판매점이다 그러면 야구 판매점 구성 요소, 또는 야구 한다 그러면 야구 한다의 구성 요소를 추가시켜 놓은 법으로 스토리를 전행시키는 이 기술을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영화 찍으려면 거기서 이렇게 투수가 어떤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도 좋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이렇게 영화가 찍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 방법을 쓰셨으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AI 학습, 이렇게 모델 AI를 이렇게 학습시키는 모델에서도 이걸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걸 비슷하게 뭘 어떻게 했냐면, 광고 사진 찍을 때도, 광고 사진 찍을 때 사진 방식, 우리가 만화 그릴 광고 사진이죠. 만화를 그린다 그러면 강아지도 나오고 소파도 나오고 조명도 나오고 모델도 나오고, 그렇게 만화를 그리듯이, 그럼 이걸 사진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라는 아이디어죠. 그럼 사진으로 강아지 사진, 소파 사진, 이렇게 조명 사진, 이렇게 모델 사진, 꽃병 사진, 이런 것들을 갖다 놔요. 자연스럽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광고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더해서 강아지를 움직이고 싶다, 사람을 움직이고 싶다, 동작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화 영화도 보면 한 컷 한 컷 그려가지고 동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동작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일을 넣어주면은 전체가 하나의 화면이 구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소파는 잘 안 움직이죠. 그다음에 야외에 나갔다면 산은 잘 안 움직여요. 사람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걸 조화시켜서 구성 요소를 만들고, 뭐 쇼핑몰 거리다 그러면 쇼핑몰 쇼핑 거리다 그러면 거리 유명 거리를 자기네들이 쇼핑 거리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구성 요소를 이렇게 핫플레이스도 있을 수 있고 상점도 있고 보도도 있고 사람 걸어다니면서 이런 게 다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그게 외국이라면 그렇죠.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구성 요소. 그다음에 야간 네온 사인도 번쩍번쩍할 수도 있고 유흥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두 구성 요소를 추가시켜 나가는 그럼 좀 더 복잡한 거리가 만들어지겠죠. 일단 쇼핑몰이다 그러면 쇼핑몰에 들어가는 상점이 있어야 되고 상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 아바타 형식으로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해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도 하고요. 외국의 유명 관광지다 그러면 관광지를 만들거나 또는 가상으로 관광지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소셜 네트워크로 우리는 아바타 형식으로 들어가고 친구들과 같이 아바타 게임을 하거나 외국 친구들을 번역 서비스만 된다면 거기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언어 방식 문자 방식으로 다 이렇게 키보드 쳐갖고 이렇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에 이 앱을 탑재를 하면은 서로 간에 몇 미터 좌표 숫자 방식을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 0.3cm, 0.5cm 자유롭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은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써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땅밑도 가능하고 건물 안도 가능하고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같은 것도 그렇죠. 이거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준을 마련해주면 걔가 알아서 전혀 지도가 없는 곳에서도 가서 스스로 이렇게 이동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움직입니다. 호텔에서도 이렇게 기둥 부딪히지 않고 벽 뚫고 나가지 않고요. 자율주행 차량이다 보도를 침범하지 않거나 가로세를 들이받지 않고 사람을 들이받지 않는 구조가 나옵니다. 사람에는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보행자, 휠체어 타고 난 사람 아니면 유모차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사람도 구분할 수 있는 물건도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포스 시스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런 CCTV 방식, CCTV가 관찰을 하고 편의점이다. 대형마트 그러면 실시간별로 물건의 품목과 가격대를 순식간에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주인한테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다. 카드 얼마, 현금 얼마. 그다음에 이렇게 또 계산대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5만 원권, 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있나를 실시간으로 주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거 하시면 계산하는 사람이 쉽게 도둑질을 못하겠죠. 그다음에 매장에 들어온 사람 무인 매장도 되지만 유인 매장도 계산대로 안 가져가고 쓱쓱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하도록 명령어를 넣어주면은 동영상과 더불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주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문자로 넣어주거나 경보를 무인 매장은 문을 안 열어주거나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되겠죠. 여러 가지 있을게요. 이것이 다른 데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쓰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식당 같은 데는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자그맣게 육개장, 설렁탕, 떡볶이, 짜장면 이렇게 원하는 메뉴를 딱 누르면은 몇 개 합산이 되고 이거 주방과 계산대로 통보가 됩니다. 이 셋이 서로 맞아야 되고요. 역시 계산 금고의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금액을 통보해서 현재 있는 실시간으로 얼마 매출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도 식당에서도 종업원도 땡겨먹는 경우가 인근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런 거 어떻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선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무선으로 연결할 때는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같은 전파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번호를 스마트폰 번호처럼 하나씩 주고 이렇게 주방에도 주고 계산대 주면은 같은 전파라고 쓰더라도 그렇게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리모컨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나 다른 망에 와서 주인이 밖에 있어도 문자로 통보해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양심면만 믿기에는 그렇지 현대사회가 좀 범죄 고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캠페인송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하지 맙시다. 꼭 누가 했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매번 동영상 몇천 개나 되는 만개가 되는 동영상에 일일이 이것을 달아놓습니다. 하도 무단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누구를 모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